안녕하세요. 스카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가지나 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쏟아진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합지들의 개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투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실시하며 연일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어이없었던 가짜뉴스 중 하나는 트럼프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멜라니아가 트럼프에게 승복하라는 설득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기자분들은 참 상상력도 풍부하십니다. 멜라니아의 공식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멜라니아 영부인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해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합법적 투표만이 개표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투명성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부정선거에 관한 조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을 일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백악관 측이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는 언론은 모두 거짓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본격적인 미국 대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바이든을 향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누가 승리하건 간에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진위 여부를 밝혀내서 그때 비로소 진짜 대통령을 치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현재 미 대선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참으로 이상한 선거였습니다. 죽은 자가 투표를 하지 않나 해당 카운티의 거주민보다 더 많은 수가 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총 353개의 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이 10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유권자 등록은 보통 7-80%가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100%도 아니고 100%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353개의 카운티는 모두 바이든이 강세에 있는 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 투표되었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 뉴욕시장이자 현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루디 줄리아니의 트윗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최소 2만 1000명의 사망자 투표가 개수되었는데 그중 9212명의 등록자는 사망한 지 적어도 5년 되었고 1990명은 사망한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었으며 197명은 사망한 지 20년 이상 지났다고 합니다. 한편 부정투표지를 운반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9일자 팍스뉴스에 따르면 네바다주의 클락 카운티 선고요원에 의해 선서된 서명 진술서가 트럼프 캠페인을 통해 미 법무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명의 낯선 사람이 개봉되지 않은 우편 투표지 무더기를 또 다른 2명에게 전달했고 우편 투표지들을 건네받은 그 2명은 이것을 열어본 뒤에 바이든 해리스의 밴 차량이 있는 쪽으로 옮겨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인간 벽을 만들었고 그 현장을 보이지 않게 은폐한 후 그들 중 몇 명이 우편 투표지에 뭔가를 기표한 후에 분홍색과 하얀색의 반송 봉투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즉, 익명의 사람들에 의해 수상한 우편 투표지가 대량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선거구에서는 이 투표자들의 아이디를 체크하지도 않았고 운전면허 시험 날짜만 등록되어 있으면 투표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네바다주의 포드 변호사는 해당 소속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무부 사무실은 보증된 근거 자료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반영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드니 파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중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투표지에 바이든만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 상하원 의원을 선택하는 곳은 모두 공란이었다는 것입니다. 투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정당과 상하원 의원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곳을 공란으로 놔두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이러한 표가 무려 45만 장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수상한 표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아마 해당 투표지에 대해 워터마크 감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표 당일 TV를 통해 포착된 아주 수상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펜실베니아주의 개표 상황을 보여주는 개표 방송의 일부입니다. 이 두 장의 캡처 사진은 같은 화면에서 1분 간격으로 바뀐 숫자를 비교한 것인데 트럼프는 169만 589표에서 167만 631표로 19,958표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125만 2,537표에서 127만 2,495표로 똑같은 숫자인 19,958표가 1분 사이 증가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같은 시간 동안 19,958표를 잃었고 바이든은 똑같은 19,958표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똑같은 숫자의 증감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것은 컴퓨터 해킹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숫자의 조작은 해킹으로 인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조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미시간주 역시 전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표를 바이든의 표로 훔쳐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간 6일 밤 팍스뉴스의 칼럼니스트 카일 베커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표를 바꿔치기한 소프트웨어는 다미니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시간주 한 개의 카운티에서 트럼프의 표 6천여 장이 바이든의 표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인 도미니언을 폭로한 카일 베커는 이 소프트웨어가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30개의 주에서 사용됐다며 이번 미국 대선의 모든 접전지에서는 바로 이 도미니언 시스템이 사용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시건의 89개 카운티 중 최소 47개 카운티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만약 밝혀진 것처럼 한 개의 카운티에서 6,000표를 조작했을 경우 미시건 전체에서 최소 30만 표가량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미시건주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바이든 쪽으로 뒤집어질 만큼 큰 숫자입니다. 다미니언은 미국 3대 선거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로 중국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시건 카운티들의 절반,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사용한 투표기와 개표기의 소프트웨어는 모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제품입니다. 도미니언은 캐나다에서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주로 영업해왔는데 이 회사는 사실 중국 소유입니다. 때문에 도미니언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이용된 의혹이 확인되고 이에 중국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 무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은 미국 내에서 무려 28개 주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상위 20개국 중 9개의 국가에 선거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 하원 의원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민주당과 깊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클린턴 재단이 2014년부터 지원해왔으며 낸시 펠로시의 최측근이 이 회사와 의회 사이에서 라비스트로 일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클린턴 재단에 2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상당의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미니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올해 초 유력 통신사인 블룸버그에서도 다뤄진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올해 초 중국산 장비를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나 결국 개표장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몰표에 의해 대선 결과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전방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재개표 과정에서 개표 시스템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단 한 군데라도 나올 경우 미 전역에서 도미니언 시스템이 사용된 선거구를 재개표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선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미국 내 좌익 세력이 득세로 인한 부정선거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2018년 9월 12일 그는 미국의 선거에 외국이 개입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미리 내렸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2016년 트럼프의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힐러리와 민주당은 같은 이슈로 엄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는 13만 2천 명의 투표가 투표 부적격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만약 이들 투표용지가 부적격으로 인정될 경우
조지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될 전망입니다. 아직 당선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각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유착된 언론이 이런 거짓 선동을 한다면 그 의혹은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목격자의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비밀을 폭로하는 자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증거들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가려내기 위한 소송이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 공식 성명 이후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트럼프 2기 내각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대규모 유세 또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확실해져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상대의 전곡을 찌를 만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치러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 정도라면 분명 과학적인 증거들은 더 넘쳐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결과를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는 마시고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현상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를 시작으로 오바마까지 이어지는 지난 23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좌경화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자신들의 시스템을 구축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믿고 볼 수 있는 언론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국에서 보도되는 바이든 당선 확실시라든지 트럼프 대선 결과의 인정 등의 뉴스가 보도된다면 일단 모두 가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도 서둘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계와 언론이 유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악의적인 오보들은 과거 구소련이 써먹었던 프로파간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려면 먼저 국민이 국가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았든 간에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